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76페이지까지 했네. 그죠? 네, 76페이지까지. 좀 보강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적이란 토지를 토지를 등록하는 거였죠. 등록하는데 어디다 등록한다? 지적 공부에.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지적 그러죠. 네. 누가 해요? 누가 이거 등록을 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를 등록하는데 좀 오래됐죠? 한 달 전에 배운 거야, 한 달 전에. 명절 끼어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뵙는데 국토부 장관이 등록해요. 어떤 토지를 등록해요? 모든 토지. 모든 토지를 등록해요. 네. 토지 등록하는데 토지 단위가 뭐였죠? 필지. 그래서 필지별로 등록해. 필지별로 무엇을 등록해? 네, 이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제 요것을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등록하는 건 아니고 조사하고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게 이제 지적법의 제일 첫 번째 조문이고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무식하게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내요. 그래서 다 기출 문제 이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국토부 장관.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답이 모든이라고 모든 토지.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자. 50페이지에 50페이지 폈어요? 네, 50페이지에 보시면은 저거 의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쳐져 있을 거예요. 의라고 되어 50페이지 의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쳐져 있는 거 등록의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실래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읽으세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자, 외우셔야 되고요. 그게 1항이고, 그 다음에 2항, 지적 공부 바로 밑에 있는 거.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뭐죠? 토지 이동. 응? 토지 이동. 응?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래? 토지 표시라고 그래. 지난 시간에 용어의 정의 하셨는데, 토지 표시 그러면 요 6개 말이에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토지 표시라고 하는데, 요게 바뀔 수 있다? 여기에 바뀌는 게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동. 그래서 우리가 이동이란 말은 다른 일자를 쓰는데, 이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바뀌는 건 뭐라 하고, 권리도 바뀔 수 있잖아요. 권리. 이건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표시라고 한다고 해. 입으로 자꾸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익혀져요. 이거는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토지가 위치하는 곳, 그게 뭐죠? 소재,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넘버링 한 거, 번호 매긴 게, 지번, 그 다음에 토지를 용도에 따라 분류한 게,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아시잖아. 그다음에 토지를 구획하는 선, 경계, 그 다음에 그 위치하는 걸 숫자로 표시할 수도 있다고. 좌표, 이런 거 뭐라고?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시가 바뀔 수 있다고. 그런 걸 뭐라 하고? 이동이라고. 그 다음에 이런 토지에 소유자가 있을 수 있나?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전세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근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권리에 관한 것이 바뀔 수도 있냐고. 권리가 바뀌는 것은 변동.
용어를 달리 쓴다고. 그래서 권리는 뭐라고? 권리의 변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표시가 바뀌는 것은 이동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럼 이런 게 이동이 있을 수 있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럼 다시 읽으시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그 두 번째 칸 읽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안 읽는데 한 달 돼가지고 다 까먹으셔가지고 다시 읽는 거라고. 조금 이제 워밍업을 해야 돼. 갑자기 쑥 지금 공시법 들어왔잖아, 그죠? 예. 민법은 맨날 하지만. 네. 자,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누구예요? 지적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맨 앞에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가 직접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문장을 이해하려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아셔야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 지난번에 숙제 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숙제라고 내주는 거라고. 그래서 용어의 정의 꼭 익히시고, 지적소관청 하면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요.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이 결정하겠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게 지적법 제일 첫 번째 조문이라고. 그래서 이건 그냥 통으로 자꾸 보셔야 돼. 외우셔야 돼요. 문제는 경련으로 한 2년에 한 번씩은 꼭 나와요. 2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오른쪽에 대표 문제 있죠? 오른쪽에 기출문제 있다고. 오른쪽 페이지에. 오른쪽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낸다니까? 기억은 무엇에 대하여? 이게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거예요. 이거 지금 가로 넣은 거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됐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가로에 다 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되셨죠? 예.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쭉 공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지목, 경계까지 하신 거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지적이에요. 그래서 지적법 2장은 여기 공부하는 겁니다. 지적법 2장은 여기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번 하셨고, 지목 하셨고, 그 다음에 경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면적 하겠다고, 면적. 그래서, 자, 77페이지에, 77페이지에 면적 나옵니다. 자, 면적이란 지적 측량에 의하여 맨 위에 지적 측량에 지적부에 등록된 토지 수평 면적을 말합니다. 토지의 무슨 면적? 수평 면상 넓이를 면적 그래요. 그다음에 2번 면적의 등록 단위,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면적의 단위는 뭐라? 제곱미터고. 3번에 면적 측정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기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2번에 좌표 면적 계산법 동그라미 치시고, 면적은요. 토지의 면적은 실제 현장 땅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측량을 해서 지적도 의미하도 도면을 그린다고.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도면을 작성한다고요. 그러면 지도 종이죠. 지도는 종이잖아요. 그럼 그 지적도 의미하도가 있으면 그걸 책상 위에다 대고 이렇게 면적, 전자 면적 측정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대고 이렇게 훑으면, 이렇게 스캔을 하면 그 그림을 인식해가지고 면적이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그 기계를 뭐라고 한다? 전자 면적 측정기. 전자 면적 측정기. 그 전자 면적 측정기는 도면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줄에 읽어보시면, 셋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도면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오차가 허용 범위 이하일 때 평균치를 측정치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구한다고요? 도면에서 구하는 게 전자면적 측정기고, 그럼 75년서부터 우리나라의 그 토지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는 지역도 있어요. 좌표. 그럼 좌표라고 하는 건 숫자죠. 그 숫자 가지고 수학 공식 가지고 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다. 그게 뭐다?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면적 계산법. 그래서 지적법 문제는 반이 용어 문제입니다. 반이. 그래서 면적 측정 방법은 뭐 아니면 뭐? 전자 면적 측정 기법 아니면 좌표 면적 계산법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은요. 면적은 어디에다 등록하냐. 이 면적은 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할 때 면장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면장. 우리가 지적 공부가 어떤 게 있죠? 지적 공부. 지적 공부. 뭘 지적 공부라고 하죠? 지적 공부하면 7개를 말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7개를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아까 3분 손 드셨던데 나머지 분들은 지난 시간에 들으신 거 아니야? 네? 지적 공부하면은 한 달은 됐지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7개를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적 공부에다가 이런 걸 등록한다고 무엇을? 소재, 지번, 지원, 면적, 경계 좌표를 이 지적 공부에다 등록하는데 각 지적 공부별로 등록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면적은 지적 공부 중에서 장으로 끝나는 데만 쓴다고. 장, 그 면장 이렇게 외운 거라고. 시험용으로. 장으로 끝나는 게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에만 면적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이런 데는 면적 안 쓴다고.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이 면장. 지목은 어디에다 썼죠? 지목은 목도장 이렇게 외웠지. 목도장, 지목은 어디만 쓴다? 도로 끝나고 장어로 끝나는 데만 쓴다. 그럼 도로 끝나는 게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장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부로 끝나는데 공유지연명부, 경계점 좌표 이런 데는 지목 안 쓴다고. 됐죠? 그래서 그럼 그런 것들이 시험에 워낙 자주 나와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은 어디다 쓴다고요? 면장 이렇게 외우시는. 면적은 장으로 끝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데 제곱미터로 등록하는데요. 제곱미터 단위로 맨 위에 있습니다. 78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이를 정한다. 그러나 축척이 600분의 1적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 좌표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표시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소수점. 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면적을 어느 자리까지? 1의 자리까지 등록해요. 그래서 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을 하는데 좀 정밀한 동네가 있어요. 정밀한 동네는 어디까지 등록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 법 표현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0.1제곱미터까지. 그러면 이 정밀한 지역이라는 게 어디냐? 축척이 600분의 1. 도면의 축척이 600분이라든지 또는 경계점 좌표.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 600분의 1이라든지 좌표란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떤 뜻? 정밀한 동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등록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여기까지 등록. 더 정밀하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면적을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 아니고 나머지 보통은 1의 자리까지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1의 자리까지. 자. 되셨고요. 예, 그 다음에 2번에 면적의 끝수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하는데 자 여기입니다. 아무 말도 없으면 여기에요. 측량을 했더니 어떤 토지 면적이 36.6제곱미터가 나와요. 자, 측량을 했더니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것을 등록해요. 어떤 토지 면적을 측량을 했다고. 그럼 그것을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등록한다?
어디다 등록한다고? 면장이니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다가 면적을 쓸 거 아니에요. 그 면적을 쓰는데 측량한 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고. 측량한 결과가 지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왔죠. 근데 면적은 어디까지 등록한다? 제곱미터.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한다고? 그럼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하면 되는데 계산한 결과는 소수점 밑에 숫자가 나왔죠. 그럼 요 소수점 밑에 있는 요 숫자, 요 필요 없는 자리의 숫자를 요거를 끝수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끝수. 그래서 측량한 대로 그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끝수를 처리해서 등록한다고. 말 들리세요? 끝수를 처리해서 등록해. 자, 그럼 끝수의 경우의 수는 3개예요. 자, 요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럼 끝수가 몇이에요? 요거죠? 예, 요게 몇이에요? 0.6이죠. 예, 0.6이라고 읽어요. 예, 국민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고. 요건 뭐라고 불러? 이건 6이고, 자릿수에 따라 달리 부르잖아. 요건 6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는 0.6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끝수가 0.6. 그럼 0.5를 초과하나요? 끝수가 0.5를 초과하면 반올림 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올려서 37이라고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이 토지가 실제로는 몇이야? 36.6제곱미터지만 토지대장에다가 쓸 때는 그냥 37제곱미터짜리 토지다 이렇게 쓴다 이 말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계산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끝수가 몇이죠? 0.4. 예.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 0.4. 그럼 0.5 미만인가? 0.5 미만은 그냥 버린다고. 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6제곱미터.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산수에서는 4, 4, 5 입해가지고 5부터 반올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측량, 계산할 때는요, 결과 등록할 때는 그 딱 중간일 때는 올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었어. 끝수가 몇이죠? 0.5. 0.5죠. 0.5일 때는 올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그 0.5일 때는 어떻게 결과를 등록을 하냐면 짝수로 등록해요. 짝수로. 예.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제 조문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0.5일 때는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그럼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라는 게 뭐예요? 1의 자리죠. 지금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이 말은 1의 자리의 숫자가 이 뜻이에요. 그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0.5는 버려요.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짝수가 되어 있냐고. 짝수가 되어 있으면 그냥 0.5는 버려. 그래서 짝수로 등록한다 이 말이라고.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야. 3이니까 홀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짝수가 돼요? 올려야지 짝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 되셨나요? 예, 이게 끝수 처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례 문제로도 시험에 냈고, 그 다음에 그냥 조문 내놓고 거기다 가로 넣기로. 아까 우리 문제, 기출문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문을 그냥 박스로 주고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그럼 거기서 버리고, 올리고, 이런 거 찾으시면 된다. 되셨나요? 예,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의 기억입니다. 2번의 기억.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자, 읽어볼까요? 토지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일 때에는 버려야 되겠죠. 0.5 미만은 버리고, 그 다음에 0.5를 초과한 때는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0.5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이미 짝수 되어 있으니까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측량을 했더니요, 0.7이 나왔어요. 0.7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올리고 버리고 그럴 게 없이 그냥 1로 한다고. 이건 아주 작은 토지라고. 1보다 더 작은 토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보다 작으면 그냥 1로 등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일반적인 토지에서는 면적이, 최소 면적이 몇이 되는 거예요? 1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되셨죠? 예,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 니은번 지적대 축척이 600분의 1제곱과 경계점 좌표 시행적. 여기죠. 600분의 1하고 좌표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정밀한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까지 등록해요? 0.1까지. 그럼 여기선 최소 면적이 몇인 거예요? 0.1인 거지. 여기서는. 그럼 여기선 조문이 0.1 미만의 토지는 0.1로 한다 이렇게 돼 있겠지. 아까 여기서는 1제곱미터 미만은 그냥 1로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0.1 미만은 0.1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좌표 등록지.
자, 좌표 등록제에서는 좌표로 측량해요. 네, 좌표로. 아까 좌표 면적 계산법 기억나세요? 아까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개다. 전자 면적 측정기 아니면 좌표 면적 계산법. 아까 앞장에서 한 번 더 보세요. 자꾸 반복하시면 돼. 네. 자, 앞에서 한 장 넘기면 까먹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다시 다 똑같아. 네, 다 똑같아. 이제 우리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은데 뭐 저하고 뭐 앞뒤로 10년 그 정도 된 건데 비슷해. 네,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장 넘기면 까먹는 나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뭐라고 돼 있었지? 70페이지. 전자면적 측정. 전자면적 측정법. 그 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럼 좌표가 등록된 적은 뭘로 계산한다? 좌표로 계산하는 걸 말이에요. 그럼 정밀한 지역이에요. 정밀한 지역. 측량을 했더니 측량한 값이 자 52.5가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등록을 해? 면적이 52.5제곱미터다 이렇게 측량이 되었다고. 그럼 뭐라고 등록해? 52.5 있으면 된다고. 좌표 등록지에서는 어디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측량을 했더니 계산한 결과가 그냥 이렇게 나왔으면 끝났는데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산한 결과가. 그러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왔죠? 그럼 좌표 등록지에서는 어디까지만 등록하면 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 들어가는데 더 밑에 자리 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요 필요 없는 요 밑에 자리의 숫자를 끝수라고 한다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이건 끝수가 몇이에요? 0.07. 여기 있는 숫자를 7이라고 이제. 이거는 0.07. 그럼 0.05를 초과하나? 0.05를 초과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올려서 등록해야 되겠지. 그러면 몇이요? 52.6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는 자릿수가 하나 더 밑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52.55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 생략해서 그래요? 예, 그럼 순서대로 할게요. 이렇게 나왔으면 0.04니까 버리면 되겠죠? 그럼 52.5라고 읽으면, 5라고 등록해요. 52.55가 나올 수도 있냐고. 딱 중간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여기를 짝수로 만들어주라.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아까랑 똑같은 조문이에요. 예, 그럼 여기는 52.6으로 해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52.05가 나왔으면 52.05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버려야 되겠죠. 예. 이미 짝수 됐으니까. 그럼 몇으로 해? 52.0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계산되었는데 좌표 지역에서 52로 등록한다고 하면 틀려요. 52라고 하는 거하고 52.0은 다른 의미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하는데 여기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꼭 표시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52.0 이렇게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게 지금 니은번 조문이에요. 그 니은번. 그 중간에 니은번 찾으셨나요? 아까는 기억 읽었고 니은번 읽어볼까요? 지적대 축척이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좌표등 시행지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 말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죠. 예, 그러면 그때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끝수가 있을 때 0.05 미만일 때는 버리고, 미만이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일 작은 토지가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론상 0.1이니까 0.1 미만인 때에는 0.1 제곱미터로 한다. 그러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면적 문제예요. 예, 면적.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80페이지. 80페이지. 맨 위에 기출문제 하나 볼까요? 자, 여러 번 나왔던 거 보이실 거예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만 풀고, 감만 잡으시고, 1번만 풀어보시면, 지역도의 축척이, 맨 위에 1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죠? 지역도의 축척이 600분의, 너 잘 나왔다. 그러면 되지. 600분의 1. 그러면 정밀한 지역인가? 아까 정밀한 600분의 1이나 좌표라는 말이 나오면 정밀한 지역이에요. 600분인데, 면적 계산한 값이 어떻게 나왔대? 325.551. 자, 325.551.
5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예. 자,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면적을 등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시험지에다가 줄부터 그으셔야 돼. 이렇게 나왔을 때 어느 자리까지 등록하는 지역인지를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00분의 1 지역이니까 이렇게 줄 그어야 되죠? 소점 첫째 자리까지 그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처리해 주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0.051이죠? 그럼 0.05를 초과하죠? 0.05가 아니라 0.051이니까 0.05를 초과하냐고. 초과하니까 당연히 올려서 등록하는 거죠. 그럼 몇으로? 325.6 하면 된다고. 되셨죠? 예. 만약에, 자,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등록해요? 응? 응? 그렇게 해서 틀리실까봐 한 거라고. 325.5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홀수 짝수 볼 필요가 없는 숫자라니까. 여기를 짝수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이 얘기라고. 딱 중간일 때 0.05인 경우에 올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 말이고, 이 말은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 더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0.05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 올리는 거라고. 무조건 올려서 그때는 325.5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적을 마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82페이지 지적 공부. 자, 82페이지. 이제 3장 이제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요게 2장이에요. 요게 2장. 요게 3장. 요게 4장. 요게 5장이에요. 기본서 목차가. 그래서 지적법은 총 5장으로 공부하시는 건데, 기본서에서. 그래서 1장은 서론 부분 하신 거고, 2장 이제 끝난 거라고. 그 다음에 3장이 뭐다? 요 공부할 거라고. 지적 공부. 그러면 요 지적 공부는 자, 토지대장이 있고, 자, 토지대장인 토지를 측량해서 그려놓은 지도가 지적도. 그 다음에 요거 언제 만들었죠? 요거. 토지대장 지적도 언제 만들었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안 돼. 일제시대 때 만들었죠. 일제 때 처음 뭘 만드는 거예요? 토지대장 이런 거 만든 거라고.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역사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선의 모든 토지, 일제가 1910년대에 만들었는데, 조선의 모든 토지를 한꺼번에 등록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먼저 사람들이 사는 중요한 땅부터 먼저 등록하고,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땅들은 나중에 조사했다. 그래서 만든 게 임야대장. 그럼 임야대장인 토지를 측량해서 그려놓은 게 임야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 있는 거라고.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75년서부터 수치지적제도, 좌표지적제가 나와가지고 75년서부터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거 등록해놓은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이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인 토지만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지적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토지는 아니고요. 주로 어떤 토지 지역이냐면 신도시 개발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또는 축척 변경 이런 거 한 동네는 뭐가 있다. 좌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적공부 편성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게 이제 지적 공부예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공유일 수도 있다. 공유. 토지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유일 때는 각 공유자들이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분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하나 더 만든다고. 공유일 때는. 그게 공유지 연명부. 뭐라고요? 공유지 연명부. 그럼 단독 소유면 없는 거예요. 공유인 토지에만 만들어지는 게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부지가 있다. 그럼 아파트 1000세대가 있는데 아파트 1000세대 단지에 토지는 하나가 있다. 토지는 한 필지인데 아파트는 1000세대, 100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토지는 누가 소유해요?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파트 면적 평수만큼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공유예요? 땅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아파트 소유자들이. 근데 그 공유 지분은 아파트 건물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1동 501호를 팔면 501호는 건물이에요. 101동 501호는 건물 부분이잖아. 그 501호 건물을 팔면 그 501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도 같이 팔아야 된다고. 분리될 수가 없어. 그럼 그 땅에 대한 그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대지권. 그래서 대지권이 있는 토지에는 대지권 등록부라는 걸 만들어.
일반적인 공유로 갖고 있으면 뭔데? 공유지 연명부인데 대지권으로 되어 있으면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고 만듭니다.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 7개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7개만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그러는 거예요. 지적 공부. 그럼 이 지적 공부에 무슨 내용을 등록하느냐? 이게 이제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각 지적 공부에 뭐가 등록되느냐? 이게 지난번 시간에 안 했죠, 이거? 네,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85페이지 보세요. 85페이지. 자, 요게 부천시 중동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미지로 이해하세요. 자, 부천시 중동이 있으면 중동에 지적도가 16장이 있어요. 자, 이게 중동이 한 장의 지적도로 못 그린다고, 넓어서. 그래서 요 중동을 몇 장으로 나눠 그렸다. 16장의 지도로 나눠 그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천시 중동에 우리가 동 그리면 우리가 지적상 의미는 뭐죠? 지번 부여 지역이죠.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 무엇별로 붙인다? 동, 리별로. 동이 바뀌면 1번지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죠. 리가 바뀌면 1번 새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 이걸 뭐라고 한다? 지번 부여 지역, 동리예요. 그래서 이 도면도 지번 부여 지역별로 만드는 거예요. 중동의 지적도 만들고, 상동의 지적도 만들고, 공항동 지역도 만들고, 화곡동 지역도 이렇게 동별로 만드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엇별로? 지번 부여 지역, 지번 부여. 그래서 중동에 16장이 있는데, 중동에 여기에 100번지가 있다고 할게요. 부천시 중동 몇 번지? 100번지. 그럼 100번지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중동 100번지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이 있어요? 중동 100번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가 있냐고. 그럼 중동 100번지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적도 있나? 지적도에도 나온다고. 예, 그 다음에 공유면. 공유지 연명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부지면.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 거예요. 중동 산 50번지다 그러면 산자가 붙으면 임야대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임야대장이 있고 임야도 있고 이해되시죠? 근데 공유면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동 100번지를 볼게요. 그럼 중동 100번지가 등록되어 있는 일단 토지대장. 자, 오늘 숙제는 요겁니다. 책에 그림 있죠? 85페이지에. 이게 토지대장의 양식인데 여기에 등록하는 거 맨날 나오는 문제니까 외우셔야 돼요. 맨 왼쪽 위에 고유번호. 그 다음에 소재.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그려보시면 돼요. 직접 나중에 숙제로 그리세요. 예, 그리고 한 10번 정도 그리면 돼요. 많이 나올 땐 4문제 내. 한 회에 4문제도 냈던 게 등록사항 문제예요. 작년에는 3문제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도면번호, 축척, 장번호, 비고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이 토지의 표시, 오른쪽이 소유자. 토지에 표시해가지고 3개가 나와. 지모, 면적, 사유. 그리고 쭉쭉쭉쭉 있고, 그다음에 밑에 등급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에 오른쪽은 소유자 해가지고, 일단 소유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변동 일자하고 변동 원인.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예. 그래서 한 10번 그리면 그냥 익혀집니다. 예. 자, 이게 어디에 등록하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금 우리 85페이지에 있는 건요. 85페이지에 있는 건 이게 현재
전산 지적 공부 등본 형태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시험용은 아니에요. 시험용은 아닌데, 요걸로 그려주세요. 요걸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요약집도 나오고 할 텐데, 시험용으로는 요걸 하는 게 좋고,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 발급번호, 처리 시간, 발급자 이런 말들 나오죠. 우리 책에 있는 양식에 오른쪽 위에 있는 말 있잖아요. 그거는 법령에 있는 등록사항이 아니라고.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용으로 이제 법령에 나오는 게 요거니까 요걸로 익혀주시면 되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뭐 사진 찍으시든지 그래도 되고,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요약집엔 요걸로 나올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맨 왼쪽 위에 뭐가 나온다? 고유번호라네,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책에서는 바로 앞장에 83페이지. 83페이지를 보세요. 83페이지 파란 부분 보이세요? 83페이지 밑에 쪽에 파란 부분 있잖아요. 고유번호의 구성책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모든 토지에다가 넘버링을 했어. 번호를 붙여놨다고. 그래서 19자리의 숫자를 붙여놨어요. 몇 자리? 19자리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번호예요. 토지마다 번호가 다 달라. 그래서 앞쪽에 10자리 숫자는 행정구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이세요? 앞에 10개는 무슨 번호다? 행정구역 번호. 그래서 각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로 다 번호가 있다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11번째 자리는 지적공부 번호라고 돼 있죠. 11번째 지적공부 번호.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어떤 토지의 고유번호 11번째 자리 숫자가 1이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거다?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다. 이 뜻이고, 2다. 그러면은,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다. 이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뒤쪽 8개의 숫자는 지번을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 8개의 숫자는 뭘 얘기한다? 지번. 8개니까 딱 반으로 나누면 앞쪽 4개가 본번, 뒤에 4개가 부번이라고. 그러면 그 책에 있는 이 토지는 뒤에 8개의 숫자가 어떻게 돼 있죠? 그 책의 파란 부분에 있는 그 뒤쪽 8자리 숫자 0365, 0072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83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0365, 0072. 이게 지번이라고. 그럼 이 토지는 지번이 몇이다? 365에 72번지다 이 뜻이죠?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번 하셨잖아. 앞에가 본번이고 뒤에가 부번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어떤 토지의 고유번호가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앞에는 뭘 뜻하고? 행정구역 뜻하는 건데, 이거 서울시가 몇 번이냐, 경기도가 몇 번이냐, 이런 문제는 안 내요. 이건 그냥 뭐다? 행정구역이고요. 그럼 요 토지는 지번이 몇인 거예요? 이게 지번이잖아요, 이게. 이게 지번이잖아요. 뒤에 8개가. 예, 그럼 이렇게 반 나누시면 0070, 0004니까 70에 4번지예요? 70에 4번지다. 그럼 틀린 거예요. 산자를 붙여야지. 이제 요걸 봐야지. 요게 2잖아. 그럼 이면은 임야대장인 토지니까 앞에 산자 붙여야 되죠. 이게 1이었으면 그냥 70에 4였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요게 지번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산자도 번호로 바꾼 게 2라고. 산이라고 하는 요 글씨도 숫자로 표현해 주고 싶잖아요. 그거는 2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럼 2 그러면 어디 있는 거다? 임야대장인 토지니까 지번을 읽을 때 산 70에 4번지다. 이게 1로 돼 있으면 그냥 토지대장에 있는 것이니까 70에 4번지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 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기다가 고유번호를 써요. 몇 자리 숫자? 19자리의 숫자를 써요. 우리 기출문제는 이거였어요. 자, OX 해보세요. 고유번호를 통해서 지목을 알 수 있다. 지목. 요 토지 지목 뭐예요? 모르지. 임야 대장에 있다는 얘기지. 지목이 임야란 얘기가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어요? X였다고, X. 그래서 지목은 몰라요. 그 임야 대장에 있는데 주로 맞지. 임야 대장이 임야가 주로 많은데 묘지일 수도 있냐고. 묘지인데 임야 대장에 있는 토지일 수도 있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목은 알 수가 없다 하셔야 돼요. 그럼 고유번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행정구역. 그 다음에 토지 대장에 있는 건지 임야 대장에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지번 이렇게 3가지 정보만 담고 있는 거예요. 지목, 면적 이런 것은 모른다고.
이 고유번호 통해서 알 수가 없다. 자, 그럼 19번째 숫자 썼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 쓸게요. 자, 경기도 약식으로 쓸게요. 부천시 중동. 우리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라고. 부천시 중동. 자, 집원 몇 번지? 100번지. 집원 100번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토의대학 양식에서 요걸 니은자라고 해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다 요거 니은자 그럼 알아먹어. 니은자 그러면 뭐다? 고유번호 니은자 고유번호 소재 집원 고유번호 소재 집원. 그다음 오른쪽 위에 뭐가 나온다? 도면 번호. 그럼 중동 100번지는 중동의 지적도의 몇 번 도면에 나와요? 여기 나오지. 중동에 몇 장의 도면이 있는데 16장의 도면인데 그중에서 중동 100번지가 위치하는 곳이 여기라고. 그러니까 몇 번 도면에 나온다? 7번 도면. 그래서 도면 번호가 제 7호다 이렇게 쓴다고. 되셨죠? 그 다음에 요 도면에 축척 나온다고. 축척이 뭐 500분의 1이냐 600분이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자, 축척이 1000분의 1이라고 할게요. 축척이 몇이다? 1000분의 1. 그 다음에 장 번호는 페이지 숫자 얘기예요. 이 종이가 2장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3장일 수도 있나? 쓰는 내용이 많으면 종이가 한 장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맨 앞, 2장이다. 그럼 맨 앞장은 2-1, 뒷장은 2-2장 중에 첫 페이지, 2장 중에 둘째 페이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비건 이제 기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니은자 밑으로 내려가면 양쪽으로 나뉘어요. 니은자 밑으로 내려가면 양쪽으로 나뉜다고. 왼쪽은 뭐가 나오고.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그럼 토지의 표시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지목. 자, 중동 100번지가요. 옛날에 논이었어요, 논이었다고. 그러면 지목이 뭔가? 지목. 답이지, 답. 저는 밭이고, 논은 답이고, 그래서 뭐예요? 답. 그 다음에 요 토지가 면적이요. 면적이 1972.5예요. 면적이. 그럼 뭐라고 써요? (1972라고) 쓰죠. 아까 배운 게 이거죠. 토지대장에 쓸 때는 끝수 처리해서 등록하냐고. 그래서 실제 측량은 얼마가 나왔는데 1972.5가 나왔는데 그럼 요거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올려버려. 딱 중간이니까 짝수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몇으로 하나? 1972로 등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자 62년도에 처음 등록했어요. 토지대장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건 뭐라고 하죠? 신규 등록. 처음 등록한다고. 신규 등록. 62년도 5월 1일 날 신규 등록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사유예요, 사유. 그러면 이것을 쓴 사유죠.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바뀌거나 없애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고. 요 사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유? 토지 이동 사유를 쓰는 거예요. 사유는 무슨 사유? 토지 이동 사유. 자, 그랬는데요. 이 토지가 4,600제곱미터가 되었어. 4,600. 얼마였는데? 1970이었는데 4,600제곱미터가 됐어. 무슨 일이 있는 거죠? 합병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토지랑 합병을 했다고. 그럼 면적 늘어나냐고. 면적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했다? 합병했다. 그래서 1972년 9월 3일 합병했다. 그럼 여기인데 제가 좀 칸이 모자라서 안 썼는데, 그럼 99번지랑 합병했을까요? 99번지. 이건 지금 몇 번지 토지대장? 100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번지하고 99번지하고 합병을 했어. 그럼 몇 번지가 되지? 99번지 되죠.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합병하면 선순위 지번 쓰는 거라고. 그럼 빠른 지번 99하고 100이 합병되면 99번지가 되죠. 그럼 100번지는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100번지 대장은 말소예요. 100번지 없어진 거잖아. 그럼 합병했다고 어느 대장에다가 써? 99번지 대장에다 썼겠지. 근데 이게 100번지 토지 대장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 뒷번호랑 합병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에 뭐 72년 101번과 합병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고. 되셨나요? 그럼 지금 신규 등록, 합병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했다고. 이건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부천시 중동이 지금 신도시죠? 1기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자, 93년도에 가만히 있어. 제가 적었다니까. 92년도에 여기에 현대 아파트를 지어서 신도시 개발하면서 분양을 했다고. 몇 번지에다가. 중동 100번지가 옛날엔 논이었는데 신도시 개발되면서 여기 현대 아파트 지어져가지고 분양을 했다고. 그럼 아파트 지었어요. 그럼 지목 바꿔요. 이제 답이 아니라 대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지목을 바꿔 쓴다고. 그럼 이건 이제 지우고. 그리고 여기다가 지목 변경 이렇게 쓰겠지. 되셨나요? 그래서 92년 5월 9일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쓰고 밑에 등급은 현재는 새로 매기질 않아요. 그래서 93년도에 다 없어진 제도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토지들을 등급을 쭉 매겨놓은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수확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은 땅이 뭐였죠?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는 좋은 땅, 나쁜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데가 좋은 땅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확량에 따라서 토지 등급을 쭉 매겨놨었다고. 근데 지금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거 흔적은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만 있고 새로 매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세를 할 때, 세금 매길 때 뭘 기준으로 하죠? 매년마다 뭐가 나와요? 우리 모든 토지 개별 공시 지가가 나오죠. 1월 1일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그 기준 공시 지가가 밑에 써져 있는 거라고. 되셨죠? 그러면 요게 지금 보신 게 왼쪽 라인이라고 이해하세요? 왼쪽 라인의 토지 표시에서 뭐가 나온다? 지목, 면적, 사유 나오고 밑에 쪽에 등급, 개별, 공시 지가 이렇게 납니다. 오른쪽은 뭐가 나온다? 소유자가 나와야 하고 소유자가 나올 때는요. 항상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소유자가 나온다는 것은 5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럼 일단 소유자의 인적사항 써야 돼.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뀔 수 있나?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바뀔 때마다 바꿔서 쓴다고. 바뀔 때마다 바뀐 날짜, 변동, 일자하고 원인 쓴다고. 이해되시겠죠? 자, 요게 이제 오른쪽에 소유자의 라인입니다. 이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똑같아. 토지대장, 임야 등록상.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근데, 자, 이게 중동 100번지가요, 공유야. 자, 만약에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야. 중동 100번지 한 필지를. 누가? 공유? 갑, 을, 병 세 사람이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토지대장 각 공유자의 지분을 쓴다? 토지대장에다가 공유인 토지라면 토지대장에다가 공유자의 지분을 기록한다. X라고. 지금 양식상 지분 쓰는 칸이 없잖아요. 그럼 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장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그럴 때 만드는 게 공유지 연명부. 이해되시죠? 공유지 연명부. 그러면 토지대장에다는 갑을병 3명이면 갑 외 2명 이렇게만 써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갑을병은 어딜 봐야 나와? 공유지 연명부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86페이지요. 86페이지 밑에 쪽 그림 보세요. 밑에 쪽에 그림. 일단 니은자는 다 똑같아요. 니은자. 저랑 공부할 때 니은자가 뭐 이거. 니은자가 뭐죠? 고유번호, 소재, 제번. 그럼 그림 보실 때요. 니은자를 그리고 가시는 게 편해. 이게 딱 이게 왁구를 만드시라고. 고유번호, 소재, 집안. 보이세요? 고유번호, 그러면 중동 100번지니까 고유번호 써지고 소재, 집안 써져 있고. 니은자 오른쪽에 장번호, 비고는 의미 없고요. 그럼 니은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니은자 밑으로. 그러면은 순번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변동일자, 변동원인.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소유자의 주소, 등록번호, 성명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는 토지대장에서 이쪽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고. 이해되십니까? 아까 토지대장에서 왼쪽은 뭐가 나오고?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데 공유지 연명부는 이거 쓸 필요 없다고. 공유니까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쪽 모양에다가 가운데 지분 칸 하나 더 있는 거죠.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변동일자, 변동원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소유권, 지분 하나 있고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나온 거. 양식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게 공유이면 우리가 공유일 때 토지대장 등본을 띄면 공유일 때 공유지 연명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토지대장 등본을 띈다. 그럼 공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는 나오고 토지대장 등본 나오고 덧붙여서 하나 더 공유지 연명부가 나오는 거라고. 그럼 토지대장에 이미 이런 거 써져 있냐고. 지목 면적 이런 거 써져 있잖아요. 그럼 공유지 연명부에다 또 쓸 필요 없다고.
그래서 양식상 요 왼쪽은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공유점명부에 지목을 등록한다. 그럼 X. 지목 안 나온다고. 예, 면적 등록한다. 그러면 X. 공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X예요. 그 왼쪽은 싹 빼시고 오른쪽에다가 지문칸 하나 더 있는 게 뭐다? 오른쪽에다가 지문칸에 공유지 연명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일반 공유가 아니라 아파트 부지다. 아까 여기다가 현대아파트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대아파트 101동, 102동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101동, 102동 200세대를 분양했어. 그럼 중동 100번지는 이제 누구 소유? 중동 100번지 토지는 현대아파트 200세대 소유자들이 면적별로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지 지분을 뭐라고 한다? 대지권. 그럼 대지권이 이제 생기면 뭐로 만든다? 대지권 등록부라고 만드는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 오른쪽처럼 생겼어요. 87페이지 밑에 봅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 그림 보세요. 그림. 87페이지 그림 보시면 자, 일단 니은자는 다 똑같다. 니은자는 다 똑같다. 고유번호, 소재, 집업. 고유번호, 소재, 집업. 그다음에 니은자 오른쪽에 대지권 비율 동그라미 치시고요. 니은자 오른쪽이에요. 밑에 말고 오른쪽에 대지권 비율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건물 명칭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전유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를 3개만 치세요. 비율, 그다음에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이렇게 3개 있죠. 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니은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니은자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뭐가 나오죠? 집원하고 대지권 비율이 나오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두 필지일 수도 있다고. 아파트 단지가 대지가 두 필지일 수 있잖아요. 그럼 집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면 없는 거고. 그래서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양식만 있는 거예요. 시험용은 아닙니다. 자, 그럼 더 밑으로 내려가면 변동일자, 변동원인, 그다음에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주소, 등록번호, 성명 보이시죠? 그럼 밑에 쪽 얘기는 아까 공유전명부랑 똑같아. 말 이해되십니까? 아까 공유전명부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 연명부 그대로에다가 3개를 추가해서 쓴 거라고. 말 들리세요? 공유지 연명부 그대로에다가 3개를 추가해서 만든 장부가 대지권 등록부. 그럼 그 3개가 뭐다?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전유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금 요 얘기를 지금 연속으로 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 그래서 재작년 문제 이거예요. 자, 다음 중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은?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결국 뭐 물어본 거죠? 공유지 연명부 물어본 거지. 공유지 연명부에 나오는 건 그대로 다 어디에도 나오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공통적인 것은 결국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 그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이런 거 나오면 되는 거죠. 예, 지목, 면적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죠. 예, 고유번호 나와요. 나와야지. 니은자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라고. 니은자가 뭐다? 고유번호, 소재, 지번은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지권 등록부 볼게요. 그럼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점명부에다가 뭘 추가한 거다?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전유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 자, 그럼 이제 상상을 하세요. 자, 부천시 중동 100번지의 대지권 등록부야. 부천시 중동 100번지에 아까 현대아파트 지었다고. 현대아파트 지었으니까 뭘 만들어?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 니은자 오른쪽에 아파트 이름 나와야 돼요. 아파트 이름. 그럼 중동 현대아파트. 이게 뭐예요? 건물 명칭. 현대아파트 나와요. 그럼 이 중동 현대아파트 100번지에 있는 101동 501호 하고요. 102동 501호 하고요. 대지 지분이 다를 수 있나? 101동은 25평형이고 102동은 32평형일 수 있냐고. 아파트 면적 비율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별로 갖고 있는 거예요. 101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403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호수별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호수를 우리가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죠? 호수. 그 호수를 호수가 있는 그 건물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전유 부분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전유 부분이면 그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 친대. 이해되십니까? 그 아까 중동 현대 아파트 그 위에 뭘 써요? 몇 동 몇 호인지를 써야지. 예, 그 무슨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 마음에 드는 동호수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그다음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써야 돼? 지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 납득이 되시죠? 예, 납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뭐다?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대지권 등록부.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 나오는데, 도면은 좀 끊을게요. 시간상 좀 끊었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좀 쉬었다 보시죠.